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 제목은 유머의 마법입니다. 유머의 마법. 예, 이건 아주 실용적인 책이고 저는 리더분들은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유머를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유머에 관한 연구, 공부, 그다음에 전략을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리더분들이 읽었을 때 그 전략을 잘 사용했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효용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부를 했지 그냥.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그래프부터 리마커블한 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는 166개국 140만 명을 대상으로 작가분들이 직접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나이별로 자기가 웃는 횟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웃거나 미소 짓는 횟수. 보시면은 되게 리마커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깔깔거리고 막 미소 짓고 하다가 뭔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웃음과 미소를 잃어갑니다. 20대부터 딱 꺾이더라고. 확 꺾이기 시작하고, 그래도 다행히 인생 3막에서는 반등을 칩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이제 큐블리케이션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어떤 책이 떠오르시죠? 나이들매 가나요. 나이들매 가나요 보면은 저는 그때 놀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도가 높을 때가 20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청춘. 20대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의외로 세 개 카테고리 어디죠? 10대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60대 후반. 뭐죠? 이 웃음 그래프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웃음이라는 건 되게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뭐 웃음 하나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건 사실이겠고, 이렇게 조사로 보니까, 데이터로 보고 통계로 보니까 게, 너무 확실하죠.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유머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리더분들 정말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관련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여기 2장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2장 챕터 제목이 뭐냐면은 유머와 뇌예요. 유머와 뇌. 참 우리 뇌 좋아해. 네, 우리 뇌 중독자니까 유머와 뇌입니다. 유머와 뇌. 그러니까 유머를 뇌과학 관점으로 쫙 연구를 하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장을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짧은 한 문단을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웃을 때는 뇌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도파민, 더 신뢰하게 하고 옥시토신,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고 코르티솔 저하, 그리고 살짝 희열까지 느끼게 하는 엔돌핀, 호르몬 칵테일을 방출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라가 허용한 합법적 마약이 뭐가 있죠? 음악 있죠, 음악. 음악은 나라가 허용한 합법적 마약이니까 이걸 하잖아요, 개그맨들이. 근데 저는 나라가 허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신념 때문에. 웃음은 종교적, 철학적, 이념적 이런 관점에서도 허용된 합법적 마약 아닌가. 진짜로 최고의 마약 아닌가. 이게 운동만큼 좋은데 운동보다 더 쉬워요. 운동 힘드니까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뇌가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78쪽으로 가보면은 되게 리마커블해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2007년 볼티모어 기억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의 침샘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고 언어 처리 속도, 눈과 손의 협응력, 집행 기능, 언어 기억과 학습, 시각적 기억, 시각적 구성이라는 7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인지적 기능 테스트를 했다. 놀랍게도 연구원들은 7개 중 6개 항목에서 더 낮은 코르티솔, 스트레스죠. 코르티솔 레벨과 더 나은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그럼 이게 뭐죠? 간추려 말하면 웃음은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낮은 코르티솔 수치는 더 나은 성과를 끌어낸다. 단 시각적 구성 기능 쓰는 작업은 예외다. 되게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웃으면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냉정하게 단 시각적 구성 기능을 쓰는 직업은 예외다. 그러니까 막 너무 깔깔 웃으면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진짜. 저자분이 스탠포드 교수님이시니까. 스탠포드. 이게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분이 말해요. 이게 스탠포드 경영학 대학원의 수업 하나래요, 이게. 데니얼 카네만 그 노벨 수상자 제자예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제 63쪽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저하되면은 막 너무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는 게 명확한데, 그 코르티솔을 쉽게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웃음, 유머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63쪽은 좀 냉정해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은
연구원 데니엘 호리건과 케빈 맥도날드는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만약 당신이 하루 동안 다른 종류의 동물이 될 수 있다면 되고 싶지 않은 동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대한 유머러스한 대답을 만들었다. 그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웃긴 모습으로 각 동물을 그려볼 참가자를 구했다. 그런 다음 익명의 판정단이 참가자들의 그림과 대답을 유머면에서 평가하도록 했다. 가장 웃긴 그림과 답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받은 참가자들은 사전 지능 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좀 건너뛰어서 얘기하면은 티나 페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일에 웃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항상 알 수 있다. 이게 촌철살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막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원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충분히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랑 지능이랑 상관관계를 따져보니까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험 아니어도 이 실험 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많이 알고 똑똑하면은 또 뭐라 그럴까 맞아. 고차원적으로도 웃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거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웃음을 넘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여러분이 무언가를 봤을 때 즐거움, 기쁨을 느끼려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클래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재밌어. 근데 그거를 음악을 아는 사람들 너무 이게 그냥 아름답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면 어떻죠? 그냥 졸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웃기려면.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이 멋있어. 유머는 속일 수 없는 지성의 표시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아니 뒷부분에 유머하기 위해서 뭐 콜백, 과거의 어떤 지식들 있는 것들을 뒤틀기 하려면 뭔가 알아야지 콜백을 하고 뒤틀지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머를 막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뭔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왜냐면은 뒤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여러분 막 우스꽝스러운 동작하는 게 아니라 반전이 왔을 때거든요. 맞아. 그러면 반전을 많이 주려면은 지식의 포텐셜을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알맞은 실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할수록 더 많이 웃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예? 왜냐면 그게 이해가 더 잘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 얘기 하더라도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은 또 이 지능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같은 얘기라도 중간에 나온 거하고 마지막 나오는 거 다르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더 리마크한 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본 사람들 시험 점수 3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우리 이제 이거 써먹을 건데 저 유익한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유머러스한 뉴스쇼의 시청자들이 신문,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뉴스에서 정보를 얻은 시청자보다 현 사안에 대해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힌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확실히 드러났다. 그냥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데일리 쇼랑 콜버트 리포트라는 미국의 이게 유머스러운 매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 10점 만점에 솔직히 10점 만점을 못 받는 게 뭐냐면은 9점 정도 되는데 사례가 다 미국 사례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 그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 그 진짜 무한도전 나오고 여기 만약에 코미디 빅리그 나오면은 대박일 텐데. 대박일 텐데. 그럼 10점 만점 11점이지. 그렇죠. 10점 만점 11점.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미국 사례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게 유명한 있어요. 코미디언인데 나 몰라. 예를 들면은 데일리 쇼와 콜버트 리포트 이렇게 하면 우리 몰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그렇죠. 없어요. 제가 계속 아쉽다는 읽어드리면은 거지 뭐. 그리고 한 연구에서 간단한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유머러스한 영화를 본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같은 테스트를 치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정보를 기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실험만 그런 거 아니야? 또 읽어드릴게요. 이 효과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에브너 지프는 또 다른 연구에서 유머가 담긴 교재로 학습한 학생이 수업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고 기말 시험에서 11%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본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은 성적 올라가겠네. 근데 안 올라간 사람들 미안해갖고 나는. 우리만 너무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이거 잘못 이용하면 안 돼요. 응. 자기가 이런 거 재밌는 것만 막 보는 시간이 많은데 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는 거야.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고
공부 중간중간에 리프레시 할 때 이왕이면 이렇게 재밌는 거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또 악용해서 그렇지. 변명으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책 접어갖고 모서리로 한 대 맞으면 됩니다. 그럼 그 유머보다 더 빨라요. 정신이 번쩍 들면은 그렇지.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중간에 나는 잠깐.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우리가 뭐 알려주면은. 그렇지. 예? 그 5분 순삭 그런 거 가끔 예, 보는 예. 거지. 그냥 하나 그 뭐 요즘에 짤들 많잖아요. 그렇지. 5분짜리 하이라이트들. 그런 거 보는 거지. 각 잡고 러닝맨을 2시간 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분 공부하고 5분 보기 이런 거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알고리즘이 여러분 귀신인 거 알죠? 여러분 한번 클릭하면 못 그래, 벗어날 맞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근데 체인지 그라운드 사라져. 그러니까 유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그냥 웃는 것만 해서 막 이렇게 깔깔깔거려하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에도 유리하고 지능이랑도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코르티솔 저하를 시켜갖고 어때요? 생산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럼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개 연결하면 유머는 그 숨길 수 없는 지능의 높은 지능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유머를 통한 많은 웃음은 또 순간적으로 지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전략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사실 이게 경영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읽으면 리더들은 그냥 꽁으로 비싼 수업 하나 얻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은 스탠퍼드 수업이죠? 예. 제가 오늘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유머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비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여태까지 전략을 잘 썼구나. 제가 자기 비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바보 만들고 저 멍청이 만드는 거 저 진짜 그걸 즐기거든요. 그다음에 저 고작가님 놀리는 것도 정말 여러분은 오래 봐셔서 아시잖아요. 제 인생에서 낙 중에 하나가 고작가님 놀리는 거거든요. 자기 비하 플러스 자기 비하보다 내 비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고작가 비하. 왜냐면은 이거 하면은 내가 그걸 알거든요. 저는 왜냐면 피드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낄낄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낄낄대고 좋아하는데 이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기 비하를 쓰면 그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나 좋은지. 놀랐어 그 그래프 보고. 근데 왜 우리가 리더를 오늘 좀 강조했냐? 이거를 또 잘못 악용하셔갖고 직급이 낮은데 자기 비하를 쓰면 여러분 큰일 날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갑자기 진짜. 이런 것도 배웠다고 어디 회사 가갖고 사원분들이 상무한테 자기 비하하는 거 하면은 불쾌감만 줄 수 그렇지. 있다는 우리 거예요. 역효과 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읽어드리면은 2018년 미국 직장인의 업무 실태에 관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잘 들어보세요. 친근한 상사가 직원의 업무 참여도를 30% 이상 증가시켰다고 한다. 더욱이 상사와 마음을 터놓고 일 외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직원이 사적인 대화를 금물이라고 느끼는 이들보다 업무 참여도가 7배나 높았다. 이 유머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유머를 뇌과학적으로도 보고 어떻게 웃길 것인가도 말해주고 유머를 해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유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머를 막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반전을 주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다음에 콜백 효과를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유머러스 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프 중에 그 있어요. 훈련할수록 유머 지수 올라가더라고. 여기서 저희가 또 리마커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심지어 당신이 못 웃길지언정 그게 대박인 것 같아. 유머가 없을지언정 유머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유머러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조직의 퍼포먼스는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거는 정말 철학적인 거고 거기에 너무 많은 거 생산성, 지능, 뭐 암기력, 지금 그 다음에 뭐 친밀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가 우리나라에 너무 부족하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압적.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그냥 유머보단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 대기업 회장들이 캐주얼하게 있고 소통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 권 읽어보고 하면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예를 들면은 강연을 가보면은 이런 뭐 과장급 이상 강연을 가보면은 딱 그거예요. 전 강연 많이 다녔잖아요, 과장님. 딱 이렇게 그 과장급 이상 가면은 새끼 한번 떠들어봐. 내가 뭔 얘기 하나 보자. 떠들어봐. 내가 그럼 이 사람들 웃기려고 일을 악물고요. 제가 원래는 욕을 안 하다가 욕설을 하게 된 게 강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 말고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면 그 유명한 이제 교수님 계신 김정은 교수. 이 사람의 전력을 저도 쫓아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도 옛날에는 자기도 열심히 자기 내용만 설명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 다 조고 그러는데 자기가 괴상한 소리 하고 막말하면서
왜냐면 권위자니까 그냥 막 이거를 이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연구했었냐? 도울 김용옥. 그 저는 김용훈 교수 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책도 다 읽었고 그냥 그거예요. 자기가 도울 김용 아니 그 김용옥 이제 교수를 연구해 보니까 에? 이게가 이게 사람들 주의를 이끌다는 걸 찾아내서 자기도 뭘 할까 그래서 많이 하고 아니 막 말을 맛깔나게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말로 진짜 아니 딱 듣는 것만으로 즐겁지. 말로 후드러 패잖아요. 말로 후드러 뭐 어. 사상을 떠나서 그냥 말 자체를 후드러 패잖아요. 그건 그냥. 톤 자체가 재밌어. 저도 그거 배워서 맨 처음엔 저도 막 진땀 흘리면서 하다가 요때 한마디 오프라니까 욕 한마디 해줄까? 막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니 영준이는 그 성대모사가 짱이에요. 네,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진짜. 성대모사 하면 다 싹 죽지. 네. 그러니까 맨날 강연 가서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좀 기업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주간 보고를 부장들이나 상무들이 하기 때문에 목요일이 피크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주간 진짜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과장급 이상이 이제 총 동원이 돼서 그 보고서 하나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일을 안 한 주도 있어요. 이게 일이 없었던 주도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일이 매번 똑같이 있어? 특히 개발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주간 소설을 씁니다. 주간 보고를 써야 되는데 다 같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대리 거 사원들 거 결과치를 모아서 수석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장인 정수석이 신책임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수석이랑 저랑 저 앉아갖고 막 PPT를 막 고쳐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그룹장인 이제 작은 파트장에서 큰 파트장인 팀장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작은 파트장에서 큰 파트장이 이제 최수석한테 올라갑니다. 그럼 최수석이 야 정수석 신책임 다 일로 와봐.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최수석이랑 해갖고 상무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은 최상무가 야 최수석 정수석 신책임 일로 와봐. 근데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 딱 한마디 하죠. 그러면 대기업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똑같아갖고 빵 터져서 그냥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진짜. 그다음에 삼성은 저랑 강연 한 20번 넘게 갔는데 완전 똑같으니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지랄 하고 있다고. 나오잖아 그 유무할 때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막 그래 이 병신 짓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막 그다음에 제가 뭐 어저께 검색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그 신큐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해시태그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면서 신용준 박사님도 있네. 신용준 박사님도 있네. 그래서 제가 신용준 박사님을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신 박사는 했는데 어떻게 신용준 박사님 안 클릭해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아마 틀리지 않았다면 그게 아모레 패시픽이 제가 연구소도 강연을 가봤고 본사가 용산에 있거든요. 용산도 갔는데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은 또 쇼미더머니 해주잖아요. 거기에 나는 너무 웃겨갖고 근데 어제 밤에 11시 그 애기 자는데 키득키득 얼마나 웃었냐면 가면서 웃었어? 뭐냐면은 거기에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 후기를 짧게 3줄로 적어놓은 거예요. 뭐 욕을 너무 많이 들은 강의 그러면서 마지막이 되게 의미심장해. 개쓰레긴 되지 말아야지. 네가 그 얘기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개쓰레긴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을 일깨운 거예요. 그러네. 그분을 일깨운 거야. 나는 그래서 진짜 배부를 찔러. 그러니까 개쓰레기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중요하지. 내가 강연에서 개쓰레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또 저를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책에 자기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독설, 욕설을 제 전략으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제가 박사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되게 막 이렇게 좀 깐깐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우스꽝스러운 게 잘 먹히겠다 해서 저는 그거에 대칭을 완전히 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신 박사가 이거 먹혔다니까 나도 욕설과 독설로 가야겠다. 완전 폭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지위와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전략을 짰는데 갑자기 거기서 쌍욕을 해요. 그 어떤 목사님 먹히겠지만 나는 벌써 안 맞을 것 같아요. 벌써. 왜냐하면 듣는 청자가 또 그런 걸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 강연은 일단 팩폭을 들으러 오는 오프라인 강연이 그런 게 많고 그러니까 그 인사 담당 요청자들이 후드로 패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하는 유머는
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웃겨도 적절성을 확보하면은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웃겨도 적절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여기 표현에 악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악당. 웃는데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뭔가 공허해. 적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말해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의하기 전에 좀 큰 애 있으면은 그 간사들이 있거든요. 뭐 다른 회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없을 수가 없거든요. 회의를 주관하는 간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MBC 5분 순삭, 러닝맨 짤, 이게 그래. SBS, 그러니까 KBS 짤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근데 TVN도 이렇게 왜냐면 또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코미디 빅리그 짤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짜리 하나 틀어 뭐 매번 하면 좀 그러니까 5분짜리에서 웃건 안 웃건 그냥 그거를 규칙으로 하는 회사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만약에 그냥 해도 좋은데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오늘 할 회의 내용과 요만큼의 연관성이 있는 걸 찾아내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벌써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유머를 잘 활용하셨고 유머 바이러스가 확 퍼져서 유머 바이러스 퍼지면 어떠죠? 면역력 올라간다니까요. 면역력 올라간다니까요. 그다음에 코르티솔 저하된다니까요. 친밀감이 올라간다니까요. 장수랑도 상관은 높다고 네.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머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리더분들 꼭 읽어보시고 유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